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학과 산업, 인더스트리얼 매스에 대해서 우리 관점에서 그동안 그 수학이 사회에 미친 영향, 사회와 수학, 소셜 매스매틱스 관점에서 쭉 보아왔고, 지금 우리가 현재 수학, 새롭게 태동하는,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들에 대해서들 이제 얘기를 꺼냈죠. 화두를 산업수학이라는 제목으로 꺼냈죠. 이제 이것이 그 당시에는 다 현대 수학이고 또 미래 수학이었던 거겠죠. 그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왔고,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그런 사이에 언제나 그 당시에 최신의 테크놀로지가 그 수학에 활용돼 왔다는 것이죠. 지금은 사실은 컴퓨터보다도 수학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게 인터넷일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 모든 그 지식들, 자료들이 공유되면서 그게 그 학문의 발전, 특히 수학의 발전에 이론이건 또는 응용이건 산업이건 다 아주 그 발전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해왔죠. 자, 그러면 이런 테크놀로지 중에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수학에서의 그 변화, 즉 인더스트리얼 매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지금 수학이 사회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ICT에 관련된 거, 또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3D 프린팅에 관련된 거, 또 그 외에 또 다양한 게 있죠. 거기에 파이낸셜 매스도 얘기했었고, 바이오 매스도 얘기했었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한테 소개해 줄 수 있는 건 몇 가지, 그 ICT에 관련된 것과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련된 거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주소에서 보면, 자, 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해본 그런 것들을 한번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 여러분들이 손영대 수학 책이 지금 이북을 여기서 영어 버전, 한글 버전을 이 주소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고 전에부터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 이 교재들이 그 전자책이 지금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지금 새로 고친 이 영어 버전 책을 가지고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이제 이북인데, 말하자면, 이 이북에서 이북의 기능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전에 몇 차례 소개해 줬듯이, 이게, 사이사이에 이렇게, 시뮬레이션들, 지오지브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에리아를 구한다 그러면 에리아를 구하는 그런 시뮬레이션들을 실제로 보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책 안에서, 즉, 여러분들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저기 타블렛에서 또는 핸드폰에서 또는 노트북에서 또는 PC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세 점이 만드는 이런 그 면적을 구하는 것이 결국은 이 각 세 점을 컬럼 벡터로 하는 그런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점을 이렇게 바꿔주면 그 점이 바뀌면서 그 점들로 대응되는 행렬을 만들고,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이 점들이 만드는 평행 육면체의 그 면적이 되니까, 평행 사면체의 면적이 되니까 그 절반인 요 값이 이제 요 삼각형의 면적이 된다는 걸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지요. 어쨌든 이게 책 안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책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이 책에서 실제로 그 동영상 강의를 이게 좀 그렇구나. 비공개가 아닐 텐데 왜 비공개로 돼 있지? 우리가 정의한 노테이션에 의해서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고 실제로 이게 그 책이 그냥 텍스트북이 아니라 실제 그 강의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고, 그 안에 시뮬레이션 도구가 들어있는 거고, 컴퓨테이션 하는 도구가 들어있는 거고, 또 실제로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까지 같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제 이 단순히 설명뿐만 아니라 실제 그 복잡한 계산까지도 이제 다룰 수 있게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컴퓨테이셔널한 부분까지도 이제 커버를 하게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동영상 설명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이 웹사이트가 있어서 실제로 여기는 컴퓨테이션이 딱 없는 페이지였구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고 그 풀이도 있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그 정의가 있고 그런 설명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까 같이 그러니까 이런 그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들어가 볼까? 아니면 이런 뭐 어쨌든 그 중요한 건 이런 코드까지가 이게 다 주어져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코드를 다 카피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습을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다는 것이 하나의 또 차별화되는 그런 내용이고 이전에 없던 그런 시도들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탭에서 한번 열어볼까?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본다면 뭐 동영상 강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정리가 있으면 이런 정리의 증명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에 쓰인 테크닉 다 새로운 테크닉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어진 벡터들이 1차 독립인지 아닌지를 이제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행렬을 정의하고 그러고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A의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그 값을 표시해라 이렇게 명령을 준 건데요. 그러면 이거 한 문제를 풀면 예를 들어 이렇게 다른 복잡한 뭐 이렇게 사이즈가 큰 거건 뭐건 아무리 여러 가지가 있어도 결국은 간단하게 해서 주어진 벡터들이 1차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확인할 수 있죠. 이게 3차가 아니라 그 같은 식으로 뭐 10차원 R10 안에 있는 뭐 7개의 벡터 또는 10개의 벡터가 이제 디터미넌트가 몇인지만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정사각행렬이 아니어도 정사각행렬 아닌 거를 벡터가 Rn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8개의 벡터가 1차 독립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A로 행렬을 10x8 행렬을 만들고 거기다 A 트랜스포즈를 곱해주면 8x8 행렬이 되잖아요. 그 8x8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0인지 아닌지만 확인해도 랭크가 8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1차 독립인지 8개 벡터가 1차 독립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죠. 하는 식으로 어쨌든 여러 가지 그것이 어떤 것이 기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이 스팬하는지 또 1차 독립인지 R3 안에 있는 3개 벡터가 1차 독립이기만 하면 기저니까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이 코드들을 중요한 건 다 이렇게 카피해서 아무 데서든지 실습을 하면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게 우리가 원하는 계산들이 다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로그인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도 그냥 카트 앤 페이스트해서 하면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만 알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거죠. 이게 여기에 쓴 기술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명령어만 주면 계산을 서버에서 해서 보내주는 그런 식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랜덤 프로그램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이게 특허 받은 기술인데 예를 들어서 이 행렬들이 1차 독립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독립인가 아닌가 영어 버전, 한국 버전 같이 했어요. 한꺼번에 따로 만들기 귀찮아서 이게 1차 종속이다 하니까 아니다고 물어보잖아요. 왜냐 이유가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니까 이건 1차 독립이다 하는 거죠. 그럼 1차 독립인가 물어보면 맞다고 얘기하죠. 다른 걸 누르면 자꾸 다른 행렬로 바뀌어지죠. 랜덤하게 제너레이트 되죠. 이 랜덤하게 제너레이트 되면서 이 답이 이미 만들어져서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누르면 맞으면 맞다. 내가 누르는 답하고 이거 생성하면서 계산해서 만들어진 답하고 비교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시간이 어때요? 시간이 거의 차이가 안 나죠. 거의 안 나죠. 그러니까 계산하는 시간이 그 클라우드 컴퓨팅 하는데도 거의 0.몇 초밖에 안 걸리는 소리죠.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그 개념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보면 데피니션은 여기 있고 그 증명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예제가 있고 그 예제에 대한 이론을 코딩한 게 여기 있고 코딩한 거 실제 실행해 보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배운다면 연습 문제가 바뀌더라도 바뀐 연습 문제 뒤에 책들에 보면 교재에서 배우면 뒤에 연습 문제들이 많이 있죠. 복잡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같은 식으로 다 할 수가
있죠. 3차를 가르쳐주면 7차, 10차, 20차, 30차도 그냥 다른 연습 문제 푸는 게 전혀 문제가 없죠. 단 이 내용만 정확히 숙지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또 이렇게 들어갔네. 이렇게 페이지가 세 장에서 띄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이론과 증명뿐만 아니라 예뿐만이 아니라 그 예를 설명하는 코드까지, 그래서 예제와 설명뿐만 아니라 실제 그 코드까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불러보면 아까 랜덤 프로그램 제너레이터로 확인되게끔 돼 있고요. 실제로 여기서 이 코드를 카피해서 아까 설명했던 여기에서 그 똑같은 내용을 확인해 보면, 여기서 이거는 필요 없는 거죠. 프린트.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매트릭스 정의하고 그 트랜스포즈하고 곱해서, 그래서 A하고 A 트랜스포즈가 아이덴티티면 그게 리어 올소고날 매트릭스인 걸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주어진 아까 그 행렬들이 직교 행렬인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인버스하고 트랜스포즈가 똑같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인버스가 곱해주기가 트랜스포즈에서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다 그러면 어떤 행렬이 리얼소가 확인하기 위해서 증명을 하지 않고도 그냥 바로 계산해서 확인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이 숫자뿐만 아니라 그 미지수에 대해서도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러고 뭐 사이사이에 필요한 그런 정보들이 제공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건 아까 보여줬듯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정의가 있고 정리가 있고 증명이 있고, 이건 노을스 테크닉을 쓴 건데 이것이 단사인지 전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증명을 했죠. 이게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니까 당연히 커널이 제로 벡터 이외에 다른 논제로 벡터가 있고, 따라서 이제 그 단사가 아닌 것이죠. 실제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선형 변환에 대한 행렬 표현을 찾고, 그럼 행렬 표현이 나왔죠. 행렬 표현이 단사인지 전사인지를 확인해 보면 인젝티브냐고 물어보니까 인젝티브가 아니라 인젝티브가 아니다. 그러니까 단사가 아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답이 풀어지는 거죠. 그거 풀어보는 명령어가 이거고, 그 다음 단사인지를 확인하는 명령어가 이거고, 그 다음 이 선형 변환, 그 행렬에 대한 선형 변환의 커널을 구해라. 그러면 커널은 요 벡터에서 스팬된다. 커널의 베이시스가 이거다 하는 식으로 확인해 주는 거고, 이게 인젝티브냐 그러면 이렇게 T가 is T 인젝티브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로 물어봐서 답을 확인해 주지요.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것들이 다 가능을 했었죠. 다 부분 전문가들은 필요할 때 하죠. 중요한 건 이게 우리 교육, 이게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할 수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제로 그냥 과목을 배우면서 한번 다 하게 되면 코딩 교육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컴퓨테이셔널 띵킹, 즉 지금 코딩 교육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냥 그때는 하는 것대로 하고, 또 어떤 한 과목에서 그냥 내용을 배우고 그걸 실습하고 그러고 하는 걸 반복하면서 쭉 훑고 나면 거의 모든 코드가 다 한번 경험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활용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코드들을 바로 아무 이런 그 클라우드 컴퓨팅 할 수 있는 도구들에서 쓸 수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런 서버들은 뭐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도 지금 몇 개 내가 설치해 놓은 게 있고, 그 다음 외국에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국가수리과학연구소나 뭐 한국과학창의재단이나 이제 설치를 하게 될 텐데,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수시로 원하는 거 아무거나 검색해서 그 계산할 수 있는 도구에 자기가 책에 쓰는 코드를 갖고 활용할 수 있고, 또 그걸 변형시킬 수 있고, 그걸 또 합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를.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툴바를 달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봤듯이 여러 가지 기능들, 이뮬레이터도 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예를 하나 보여줄까요? 그 예를 하나만 보여주면은, 여기서 보여줄게요. 여기서 행렬 계산기 하나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간단하게 보이죠? 이게 랜덤하게 2x2 매트릭스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이걸 2가 아니라 이걸 3이라고 고쳐주고 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n×2, 3×2 행렬이 랜덤하게 두 행렬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이 랜덤하게 벡터도 만들어졌죠. 이걸 3×3 행렬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랜덤하게 3×3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여기를 자세히 보면 아래 이 설명까지 다 다뤄준 코드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안 보이게 그냥 해놓은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복사해 쓸 수 있도록.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책에 있는 계산들 다 한꺼번에 다 코딩 합쳐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냐. 만약 A 대신에 만약 A-B라는 행렬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그러면 A-B라는 행렬이 정의되죠. 바로 클릭하면 바로 계산이 되죠. 자, 계산되고 이게 정사각 행렬이냐 아니냐, 닐포텐트냐, 시메트릭이냐, 시메트릭 행렬은 아니고 인버터블 행렬이냐, 여러 가지 설명, 헤모시안 행렬이냐, 뭐 유니타리 행렬이냐 나오죠. 자, 랭크는 이게 논싱귤러니까 랭크는 3이지. 자, 어쨌든 그럼 랭크를 한번 구해볼까? 그럼 랭크가 3으로 나오죠. 이 A-B라는 행렬에 뭘 구해볼까? 트레이스도 바로 계산되죠. 디터미넌트 바로 계산되죠. 어드조인트 행렬 A-B라는 행렬에 특성 방정식 나오죠. 아이겐밸류 뭐 엔타이 트랜스포즈 아이겐밸류가 이렇게 두 개 리얼 시메트릭 행렬이니까 복소수 행렬이 나오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두 개 쌍으로 나오고 하나 실수 고유값이 나왔죠. 그것을 아이겐 벡터까지 구하면 이게 이제 아이겐밸류 이거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가 하나고 람다 안에 대수적 중복도는 1이고 람다 2의 대수적 중복도는 1이고 그 다음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가 이거고 람다 3 which is 마이너스 21.53 이거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는 이거고 뭐 등등 뭐 아이겐밸류 아이겐 벡터도 구할 수 있죠. 그 행렬의 행렬의 노름도 구해볼까? 투 노름 인너 프로젝션 스탠다드 뭐 LU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그 행렬 이 A-B라는 행렬을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와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 프로덕트로도 할 수 있죠. 또 QR분의 유니타리 행렬과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의 곱으로 되죠. 예를 들어 이것도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SVD 싱귤러 밸류 유니타리 매트릭스하고 다이아고널 매트릭스하고 유니타리 매트릭스의 곱으로 표시되죠. 이게 2차 행렬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한 7차 행렬, 5차 행렬, 예. 5차 행렬로 한번 생성해 볼까요? 그럼 랜덤하게 5x5 행렬들이 만들어지죠. 이 숫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그 행렬에 두 개 합해 볼까요? 그럼 그 행렬이 나오죠. 그 행렬에 대해서 디터미넌트 역행렬을 구해 볼까요? 인버스. 이거 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직접. 다. 뭐, 여기 인버스가 왜 안 보이냐? 인버스도 만들어 놨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뭐, 어드조인트 매트릭스 만들고, 뭐, 어떻게 디터미넌트를 이걸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AB 행렬에 어드조인트를 만들고, 이것에 뭐, LU 분해를 할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커져도 이론적으로는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것들도 그냥 카피해서 여기 있던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코딩 교육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근데 세상에 이런 게 기존에 존재했을까 안 했을까? 자, 여러분들이 봤듯이 실제로 이런 일들이 가능해서 이 쭉 뒤에 가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뭐 그람시비 정기 집계화법을 하고 뭐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계산 복잡하잖아. 세계 때는 뭐 그럴듯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R5쯤만 돼도 그래서 아이겐밸류 구하고 아이겐벡터 구하고 그거를 그람시비 정기 집계화법하고 그걸로 행렬을 만들고 해서 행렬에 대각화하고 하는 것들 또 그런 게 있어야지 이렇게 매트릭스 펑션도 다룰 수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 쉬운 일들이 이런 것들이 다 손으로 한다면은 다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즉 다 가능하게끔 다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2차 형식 그래프들이 그려진 거죠. 이게 3이야, 이게 9가 아니라 뭐 몇이 되면 좋을까? 1이라고 하면 그럼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그러면 다른 그림이 그려지겠네. 어쨌든 이게 2차원도 그렇고 3차원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중적분을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도메인이 이제 2차원이 되니까 X축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Y축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서 만난 데서 이렇게 하려면 대충 도메인 그림을 눈으로 보면서 어디서 만나는지 알고 하면 훨씬 쉽잖아? 그게 다 가능해지는 거죠. 그냥 점 찍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확대하고 축소하고 해가면서 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식을 세우고, 식을 세우면 그 다음에 식은 그냥 이미 있는 코드에다가 함수만 바꿔주고 구간만 바꿔주면 그냥 답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있는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다른 어떤 선진국도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요. 아직은. 그리고 이것이 다 모바일에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네이버가 모바일하고 3D 프린팅, 며칠 전에 어디서 조선일보에서도 그 미래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주제가 모바일과 3D 프린팅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예요. 실제로 그것이 증명된 게 바로 이 책이에요. 이게 모바일 안에서 바로 여러분들 이거 다 알잖아.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은 다 배워서 알잖아요. 고유값을 어떻게 구하고 고유 벡터 어떻게 구하고 하는 거 다 알잖아. 그렇죠? 그것들을 근데 실제로 20차 행렬을 주고 구하라 그러면 그건 또 다른 얘기지. 그런데 지금은 1학년 학생들한테도 바로 2차, 3차 하는 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해보라 그러고 20차 해보라 그러면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즉 그것이 가능해져야만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걸 배우면 그 다음 바로 리얼 라이프 프로그램을 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게 있어야만, 그래야지만 산업수학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계산 도구가 없으면 맨손으로만은 사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들이 없어요. 실제 문제. 그리고 답도 정수 3, -2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다 분수, 유리수 또는 무리수로 나타나는 그런 답들이지. 리얼 라이프 프로그램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손으로 인수분해해서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는 어차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테이셔널한 도구가 없이, 즉 300년, 400년 전에도 도구를 이용해서 수학을 했는데 지금 도구 없이 수학을 그냥 하면서 실제 사회 문제를 풀겠다고 한다는 건 그거는 굉장히 무모한 거예요. 구글도 마찬가지로 이용한 것은 결국은 아이겐밸류에 대한 성질, 라지스트 아이겐 벡터에 대한 패런 밸류에 대한 응용이었지만, 그게 이론으로는 백 년 전에 이미 증명된 거지만, 그게 실제, 컴퓨테이셔널한 툴들이 없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 사회의 이기로 바로 검색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찾아가고, 머릿속에다 두지 않아도 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합시다. 더 재밌는 거는 이건 뭐더라? 볼까요? 이건 뭐냐면 이건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본 내용이 아주 인트로덕터리한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도구에 대한 얘기. 아까 이 주소를 봤죠. 그다음 책도 전자책도 볼 수 있을 거고, 이거는 이제 웹 베이스드 책이죠. 아까 거는 타블렛에 들어가는 책이고, 어드밴스드 코스들이 있죠. 그다음에 인트로덕터리 리니어 엘지브라가 있으면은 세컨드 코스 오브 리니어 엘지브라, 매트릭스 시어리가 있고, 그다음 매트릭스 어널리시스가 있고, 그다음 뉴메리컬 리니어 엘지브라가 있고, 그다음에 매스 모델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매스맥스 폼 앤 펑션, 이제 훨씬 더 다른 분야하고 연결되는 그런 20세기 수학에 대해서도 볼 수 있고 등등. 그러고 그런 것에 대한 인터랙티브한 컴퓨테이션, 시뮬레이션들이 가능한 도구도 있고, 그 강의에 대한 동영상 강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학생들이 문제풀이를 한 것들도 있죠. 강의뿐만 아니라. 그게 1장 1절부터 10장 마지막까지. 전에 한번 보여준 적이 있죠. 그렇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이걸 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죠? 선수 과목이 있죠. 선수 과목이 미적분학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미적분학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줬듯이 예를 들어 데리버티브, 그러니까 미분을 한다, 적분을 한다, 뉴턴스 메소드 한번 볼까요? 뉴턴스 메소드를 본다. 이게 이제 근사해를 구해가는 과정이죠. 이건 이터레이션 4번 만에 우리가 원하는 근사값 -2.14789를 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터레이션을 이거를 더 줄여주, 이터레이션 몇 단계까지 할까? K를 이터레이트하라. K 1부터 시작해서. 이게 시기, 2차 시기 아니라 예를 들어서 7차 시기고, 이게 2가 아니라 20
뭐 이랬다고 합시다. 마찬가지로 어떤 함수가 들어가도 바로 그 뉴턴스 메소드가 그냥 바로 작동하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이거 손으로 다 구했잖아. 미적분학 배울 때. 그러니까 x1과 집어넣고 x2, x3 해서 근사값이 차이가 몇이면 끝나고 그랬던 거잖아요. 지금은 그냥 그 뻔히 아는 거니까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전에 이런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뭐 실습실에 가서 하니 뭐 하니 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학생한테 이 웹주소 하나만 가르쳐주면 그러면 어떤 문제를 주건 다 실제로 해봐서 숙제해서 제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숙제를 제출한 학생은 그 다음에 그런 문제를 언제든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시험은 이거 하는 거를 숙제 시험 낼 필요가 없잖아. 시험은 이 알고리즘 알고 있는지 아닌지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문제는 다 100% 다 풀 수 있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수학 교육이 만약에 그렇게 바뀌어진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배우는 모든 수학 있죠. 무엇을 구할 수 있다. 무엇을 계산할 수 있다.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는 건 다 100% 다 하게 할 수 있지. 별로 어렵지도 않고. 그렇죠? 역행렬을 구할 수 있고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고 고유값을 구할 수 있고 함수 그림을 그릴 줄 알고 근이 몇 개인지 찾을 수 있게 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100%. 그거는 조금만 노력하면 다 되니까. 그 중에서 평가할 때는 그걸 얼만큼 그 알고리즘을, 그 내용을, 그 이론을, 그 개념을 알고 있는지만 물어보는 시험 문제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컨셉셔널 이그잼들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거를 그 애들만 뽑으면 되잖아. 그럼 시험은 아주 시어레티컬하게 가도 괜찮은 거지. 외워서 쓰는 게 아니고 손 계산해서 3, 4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그렇게 시작한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 선진국들이. 관점들이 바뀌면서. 우리가 지금 달라져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멀티베리얼 캘큘러스로 가서 한번 봅시다. 뭐 파샬 데리버티브 구하는 것도 뭐 그렇고 하지만 뭐 이런 더블 인테그랄 한번 볼까요? 이런 거 더블 인테그랄 이거 어떻게 하느냐? 손으로 하면은 뭐 구할 수 있죠. 2분의 1 곱하기 a 제곱이 답이죠. 이거 접근하면 처음에는 이것만 접근하면 되고 아니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를 한 번 더 접근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함수 이걸 주고 그거에 대해 접근하라 그러니까 바로 접근값이 나오죠. 같이 나오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아니라 이게 뭐 4승이어도 상관없고 이 구간이 이게 A에서 여기 아래까지 그 구간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고 뭐 어쨌든 그렇죠. 감마 펑션으로 표현되죠. 그림을 그려보면 요 면적을 구하는 접근. 요 도메인 안에서 이중 접근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걸 실제로 접근해보면, 뭐, 어쨌든, 도메인, 그 접근 구간을 표시해 주는 거고, 이 접근 구간에서 접근을 하게 해서, 그럼 어디서 만나는지를 구해서 그 그림을 그려하면, 여기저기서 만나니까 요 구간에서 접근을 하는데, 그 접근을 거기서부터 만난 점까지 0.5에서 만났으니까, 0하고 0.5에서 만났으니까, 그 만난 점 사이에 접근을 하면, 그 접근 값이 나와서, 뭐 등등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타고 요 상에서 이제 적분을 한다. 그럼 적분값이 0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중 적분, 삼중 적분은 어떨까?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서페이스. 그러니까 뭐 3D 되는 것들도 물론 여기서 다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자바 때문에 그 세이지 클라우드에서는 되고 또 다른 파이어폭스에서는 되고 하는데 뭐 라인 인테그랄 한다. 라인 인테그랄에 대한 개념이죠. 여기 아마 동영상 강의도 볼 수 있게끔 해놨어요. 실제로 라인 인테그랄 한다. 그러면 요 라인 상에서, 요 서클 상에서의 적분을 하는 건데, 요 서클 상에서의 요 적분을 하는 건데, 그 적분을 실제로 해보면 바로 파이가 나와서 손으로 구한 파이하고 딱 같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값이 답이 이게 답이죠. 그 답을 확인해 보면 이 답이 이 답하고 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3이 여기서 이렇게 손으로 구했더니 답이 3이 나오잖아요. 그 구간에서 그걸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이것을 함수를 아무리 바꿔주고 그러니까 한 문제만 가르쳐주면 뒤에 저 미적분학책 뒤에 있는 연습 문제도 비슷비슷한 거 같은 유형이 수백 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르쳐줄 때 처음에는 폴리노미알하고 그 다음에 분수함수하고 그
그 다음에 로그 함수하고, 그 다음 익스포넨셜 함수하고, 그 다음 삼각 함수하고, 그 다음은 인버스 트리고노메트릭 펑션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것들 합성 함수하고 하는데 실제로 개념이 다 똑같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거 하나만 해줘도 대부분 다 되죠. 그리고 싱귤러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 한 케이스만 해주면 나머지도 다 그 케이스 구분해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 있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이제 그런 세상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여기서 이제 내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A를 정의하고 여기서 코드를 새 탭에서 링크를 열면 그러면 여기서 뭐야, 새 탭이 어디 갔어? 새 탭에서 뭐 여기 아무 데서나 되는데 이걸로 아까 내가 이걸로 열어볼까? 여기 가서 코드에다가 집어넣고 그 같은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저 수도 인버스가 바로 구해진 거잖아요. 이거 귀찮잖아, 이거. 그렇지 않아요? 수도 인버스 하나 구하려고 그러면은 뭐 랭크도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 A 트랜스포즈 곱해야 되고 또 A 트랜스포즈 A에 인버스 구해야 되고 또 구한 거에다 A 트랜스포즈 곱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몇 단계 해야 되는 건데 행렬이 사이즈가 작아서 3차 행렬만 돼도 행렬 벌써 굉장히 몇 번 해야 되는데 이게 한 5차 행렬만 되면 그 다음 손으로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같은 코딩에 행렬만 여기에 바꿔주면 얼마든지 아무리 복잡한 것도 아무리 사이즈가 큰 것도 똑같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런 것들 학생들이 푼 것들이 있고 리퍼런스도 물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랩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게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코드 매뉴얼만 그러니까 코드만 쭉 모아 놓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벡터 벡터 합, 더 크기, 노름 구하는 거, 벡터 내적 구하는 거, 벡터의 정사형, 직선과 평면 간의 거리, RREF 구하는 거, 가우스 거법에서 푸는 거, 무수히 많은 해를 풀 때, 그 다음에 행렬에서 전체 행렬, 가역 행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 역행렬 실제 구하는 거,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를 구하는 거, 그리고 RRA 플레인에서 역행렬을 구하고, 대각선 행렬, 단위 행렬들 특징을 주고, 대칭 행렬. 여기서 이제 내가 몇 가지 보여주고 싶은 게 이제 여기.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려져 있어. 근데 여러분들한테 너무 멀리 있었던 거지, 이거를. 자,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인버전의 개수. 그러니까 퍼뮤테이션이 이분인지 오드인지. 2분이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다. false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퍼뮤테이션 가지고 이제 디터미넌트를 정의하고 수반행렬을 정의하고 그 수반행렬을 이용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역행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책에서 배운 그대로 어드 조인트를 구하고 그 다음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나눠가지고 그래서 역행렬을 구하는 거. 그것이 역행렬 구한 거랑 그냥 인버스 명령어 줘서 구한 거랑 똑같은지 확인해 볼 수도 있죠. 특성 방정식을 구하고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서 아이겐밸류를 구하고 그 아이겐밸류를 구한 것하고 그냥 아이겐밸류 명령어를 줘서 구한 것을 확인하고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를 구해서 아이겐밸류 마이너스 3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가 이렇게 있고 이런 아이겐밸류 3은 중복도가 2고 그 1차 독립인 두 개의 아이겐벡터는 이렇게 1, 0, 1과 0, 1, 마이너스 1 두 개가 있다. 세 개의 1차 독립인 아이겐벡터가 있으니까 이것은 대각화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표준행렬. 이 표준행렬을 구해라. 그러니까 이건 저걸 이게 선형 변환이 주어지면 그 선형 변환에 대응하는 표준 행렬을 구하고 그 행렬에 이 주어진 x0 벡터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지는 것, 이렇게 구해지는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 선형 함수의 이미지하고 행렬을 선형 변환을 곱해서 준 이미지가 두 개 같이 나온다는 것을 함수와 그 행렬, 선형 함수와 매트릭스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 커널을 구하는 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이제 더 나아가서 여기서 랜덤하게 이제 만드는 것까지 설명을 이제 해줍니다. 삼각형을 그리고 그걸 2배 확대하고 그럼 여기서는 3까지 있었던 게 여기 6까지 돼서 2배 사이즈 확대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시켜주고 회전시켜주고 이게 아까 내가 설명해 준 그 책에서 보여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선형 변환을 구하고 이 S를 만들어서 이 S를 2배로 확대시켜서 아까 15까지 있었던 게 지금 30까지도 2배로 늘어났고 그러고 그것을 측밀림을 하고
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고 전체를 보면은 하나가 커지고 회전시키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고 한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지요. 일자로. 여기서 쭉 가다 보면은 우리가 만든 것들이 이게 그냥 그 행렬의 대각화 이게 여기서 끝이는 게 예를 들어 행렬의 대각 아이겐밸류 구하고 아이겐벡터를 구하고 행렬 대각화가 가능하냐 그러면 실제로 P 행렬을 이제 구해보자. 플리트 P를 하고 그다음에 D 행렬을 구하고 그래서 P 인버스 AP가 D인 것을 구한다. 그리고 여기 더 나아가서 이거 랜덤하게 그 책을 이렇게 랜덤하게 만들어서 그거에 이제 그 값을 구하게 하는 걸 활용하면 여러분 뭘 할 수 있냐면 컨젝처들을 만들 수 있죠. CRM들이 있잖아. 정리들이 뭐뭐 하면은 뭐뭐가 만족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뭐만 조건을 줄 수 있지. 그리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적당한 크기의 행렬을 랜덤하게 만들 수 있지. 그럼 그 랜덤한 행렬들 사이에서 그 두 개가 일치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디터미넌트 오브 AB가 디터미넌트 오브 A 곱하기 디터미넌트 오브 B하고 똑같으냐 하는 정리 같으면 AB를 랜덤하게 만든 다음에 두 개를 곱해서 디터미넌트 구한 거하고 각각의 디터미넌트를 구한 거 곱한 거를 놓고 둘이 같으냐 true냐 false냐 물어보면 몇 개만 랜덤하게 돌려보면은 컨젝처를 확인할 수 있지.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정리들도 그런 식으로 코딩을 해서 확인해서 그래서 컨젝처를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그 가능한 걸 여러분들이 지금 배워야 실제로 그런 연구를 할 수가 있지. 이거 따로 해서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아마 힘들지 않겠어? 진주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바뀌지 않으려고 해도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사실은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더 내가 놀라는 건 뭐냐면, 배우는 학생들이 새롭게 배우는 걸 별로 원치가 않아. 왜냐하면 그 옛날식으로 전통적으로 가르치면 옛날 족보대로 그냥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해서 시험 봐서 적당한 성적을 따면 되는데, 새롭게 가르치면 아무것도 없이 백지에서 해야 되잖아. 그럼 거기 시간을 많이 써야 되잖아. 그러면 혹시 내가 다른 걸 못할까? 해서 학생들이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두 개가 맞아야 돼. 근데 지금 세상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를 알고 있지요? 김윤수 군. 응? 그렇게 생각해? 어쨌든 그래요. 그게 그렇지만 it's coming. So you should be get prepared. 자, 어쨌든 이거는 사용돼서 하기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가면은 동영상, 그러니까 지금 아까 봤듯이 이미 책이 어떻게 변해져 있냐면 책이 있으면 교재에 동영상 강의가 들어가고 설명이 있고 거기에 대한 코드들이 주어지고 이 코드가 주어져 랜덤하게 그러니까 리어상에서의 이제 3x3 행렬을 정의하고 그 행렬에 뭐 덧셈을 하고 뺄셈을 해라 뭐 해라.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실제로 이것도 스마트폰에서는 바로 이거 주소 치기도 귀찮으니까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이제 QR코드를 그냥 카피하면 그 주소에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한 게 벌써 2012년에 나온 책이 이런 식으로 이미 나온 거예요. 스마트폰에 맞게끔. 아마 이런 수학책이 처음일 거예요. 그 다음 일렉트로닉 랩북. 랩북은 이게 지금 아이패드에 지금 들어가게끔 만든 건데 이거는 아마존.com에 2012년에부터 팔고 있어요. 실제 이 책을 우리가 만들어서 성대 학생들이 1학년 때 배웠어요. 이 책 본 학생들이 있어요? 1학년 때 본 학생 있어요? 랩북? 이게 미적분학 실습, 그 시간에, 수학 실습 시간에 배운 학생들한테 쓴 책인데, 책 만들어서 이걸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그냥 사서, 이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클릭만 할 수 있지, 링크로. 카피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클릭해서 아까 그 웹주소에 들어가면 자바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자바가 아니라 이제 셀이 뜨잖아. 그러면 거기서 숫자를 바꿔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미적분학 책이 아까 봤듯이 이 책이 이런 식으로 뷰어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실제로 책을 다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놨어요. 많은 부분을 설명. 이렇게 보면 책의 구성 그리고 1챕터 이런 설명. 여기 보면은 이게 이렇게 연습 문제도 그렇고 있고 여기 이 그래프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적분하기 위해서 이 함수를 그리고 함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한다 하면은 그 값이 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드를 타입 치기 싫으면 QR 코드를 그냥
스캔하면은 바로 이 웹주소, 요 웹주소로 들어가서 그래서 바로 실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2장 이렇게 이거 뭐 9장, 10장, 11장 예를 들어 이런 거 이거에 그 부피를 구한다. 요 면적을 구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리고 이게 그러면 이걸 면적을 구한다 그러면 여기서 요 면적만 구해서 2배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림을 본다면 대칭성을 그림을 그리고 나면 대칭성을 알 수 있으니까 다음에 모든 게 쉬워지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고 어디까지만 구해서 그거를 몇 배 하면 되는 것도 알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3차원에서 이 그림들이 전부 다 세이지에서 그린 거예요. 전부 다. 이 그림들. 이 컬러로 이걸 다 그 세이지에서 그린 거예요. 이 그림 치면 바로 이 그림이 떠요. 이 코드를 치면. 이 QR코드에 들어가면. 이게 멀티 베리어블 캘큘러스는 당연히 이제 이 적분을 하는데 요 적분 구간에서의 이중 적분을 하니까 적분 구간을 먼저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하지. 함수야 그냥 그거에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구간만 주면 함수 주면 그냥 적분이 되는 거니까 적분 구간을 처리하는 게 중요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게 그게 그렇게 그런 거예요. 볼 수 있어요. 그 랩을 여기서 이게 이제 미적분학 랩을 한번 볼까요? 이건 미적분학이에요. 예를 들어 함수 그래프를 그린다. 그 다음 미적분학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죠? 도함수 리미트를 구한다. 자, 이거의 리미트. 사실 근데 리미트 구하는 건 그 그래프만 그려도 리미트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프 그리고 확대 축소만 해도. 접선을 구한다. 물론 구할 수도 있고 그릴 수도 있죠. 뉴턴스 메소드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들어가면 뉴턴스 메소드를 바로 이렇게도 만들어 놨어요. 이 ABC를, ABC가 1일 때는 이렇게 해서 답이 이제, 수렴이, 이게 단계별로 에러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답이 어디로 수렴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게끔, 여기로 수렴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게끔 해놨죠. 이걸 A를 좀 바꿔주면 어떨까? B를. 이런 함수에 대해서는.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다 가능하게 해놓은 거예요. 자, 볼래요? 이 사인 함수가 아니고 이 코사인이어도 상관없죠? 그치? 같이 보는 게 좋겠지? 자, 이게 A를 변화시키면 어떻게 되나? 함수가 달라지죠? B를, 그러니까 ABC는 함수가 달라질 거고, 자, 그거에 대해서 적분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함수가 지금 2개가 있어. 어쨌든, 이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나? 하나만 주면.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하나만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에 뉴턴스 메소드는 아무 함수나 줘도 이 구간만 정해주고 뭐 그리드 정해주고 하면은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지. 도구 하나로 그 책에 나오는 모든 거 다 커버할 수 있지. 그냥 원리만 알면. 그게 어디서 가능해? 함수 그래프만 그리면 가능한 거지 사실은. 함수 그래프만 그리면 그 다음에 적당한 데서 시작할 수 있지. 그치? 함수 그래프만 그리면 f of x, a는 마이너스고 f of b는 플러스인 그 사인이 2개 달린 거 중에서 적당한 데서만 점만 잡으면 그 다음부터 거기서 시작해서 바로 찾아가는 거 아니야? 몇 단계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림만 그리면 그 다음에 적당한 데서 시작만 하면 몇 단계 거치면 이그젝트한 값을 구해주죠. 에러 바운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사이즈로. 그렇게 바뀐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매뉴얼 다시 들어가서 보면 아까 이거였는가? 여기서 보면 뉴턴 메소드뿐만 아니라 인테그랄 이거 여러분들 리만 적분. 자, 리만 적분 하는 거 이거 다들 많이 배웠었죠. 자, 구간을 나눠주면 자,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치? 이 구간들을 바꿔줄 수 있고 이 개수를 요거를 n을 많이 나눠주면 촘촘해지지. 그렇죠? 그럼 적분값이 점점 에러가 작아지죠? 사이가. 느껴요? 이게 느껴지죠? 자, 여기서 보여주면 이 이게 구간을 점점 지금은 에러가 95야. 근데 점점 나눠주면 에러가, 95가 아니라 에러가 0.05로 줄어들죠? n이 커짐에 따라서. 그렇지? 점점. 그래서 에러가 0.08까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적분값이 95.9쯤으로 적당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적분값은 96인데 그 n을 점점점 대수를 늘려가니까 이 에러가 점점 차이가 줄어들면서 점점점 95.9999로 수렴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사회에서 필요한 답이 뭔가? 사회 수학을 하려면, 인더스트리얼 매스를 하려면 이게 필요할까요? 이게 필요할까요? 실제 사회에서 필요한 건 이 답이에요. 이 답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거 손으로 이거를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아니거든. 이 함수가 굉장히 복잡하거든. 여기에 삼각함수, 로그 함수, 막 합성함수에 뭐 폴리노미 막 섞여 있거든. 하이퍼보릭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딱 빌어서 이렇게 답이 정확하게 96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생긴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점점점 어디로 수렴한다는 것이. 이거를 할 수 있어야만 실제 리얼라이프 산업사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인테그레이션의 적분이 있고 뭐 시리즈, 무한급수. 여기서 지금 n이 이게 이 급수 n이 1일 땐 2죠. n이 몇이야? 13일 때는 13개. 이게 피보나치 수열 만드는 거 아닌가? 수열. 어쨌든 이 수열, 이 수열의 포뮬라를 찾으려는 거야. 추측해서 수열쭉 하면 여기서 포뮬라 찾을 수 있죠. an-an-1 이걸 찾아서 그 차이가 쭉 같으면 그럼 등차 수열이고, 그럼 두 번 하면 뭐 등비 수열이고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숫자들만 쭉 나열해 놓고 나면 패턴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렴 반경을 구하는 거, 이 3차원 그래프들 그리는 거. 이건 지금 구글이 자바 서비스를 이제 6월 말부터 2015년 6월 말부터 안 하기 시작해서 그림이 안 보이는 건데, 이건 이제 그 세이지 서버에 들어가서는 다 보여요. 그냥 세이지 클라우드에서도 다 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3차원 그래프도 그리고, 뭐 아크 랭스를 이제 실제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아크 랭스를 구하면 답이 50인데 실제로 답이 5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주어진 함수. 이 함수만 바꿔주면, 이 함수만, R of T 함수만 바꿔주면 똑같이 라인 인테그랄은 되죠. 구간만 바꿔주면. 그러니까 한 문제만 배우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는 소리죠. 한 문제만. 그러니까 시간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전에는 쉬운 문제, 조금 복잡한 문제, 더 복잡한 문제 하고 그 비슷한 문제, 연습 문제 엄청 풀어야 되는 것인데 비해서 지금은 한 문제만 제대로 풀 수 있으면 모든 복잡한 문제 다 풀 수 있는 것이지. 폴리노미알만 하더라도 삼각함수도 풀 수 있고 로그함수도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단순한 문제, 그 개념, 그것의 응용, 그것의 역사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죠. 그치?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전원이 다 이해할 때까지 충분히 토론하고도 갈 수 있잖아. 그렇죠? 멀티플 인테그럴. 이런 것들이 복잡한 문제지. 그렇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은 문제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렇죠? 3차원 그래프들이고, 벡터 필드 한번 볼까? 이게 적분, 실제로 여기서 적분을 구하는 거고, 컨서버티브 하지 않다. 실제로 이 구간에서 적분을 하면, 이 구간에 적분하면 18 하이아이가 된다 등등. 이렇게 미적 불학을 전부 다 했어요. 이걸 말을 아무리 많이 해줘도, 설명을 아무리 해주고 책을 보여주고 해도 실제로 실감들을 못해서, 그래서 이걸 다 웹에 만들어서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로그인 하는데 만들어주고 해서 보이라 그래도 학생들이 로그인해서 안 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 만들려고 그러면 한 절반은 거기서 나고 하잖아. 로그인 필요 없이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고른 거예요. 그래서 웹 주소만 알면 되니까. 아까 슬라이드 아까 슬라이드 쇼를 했었죠. 아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갔었냐면 여기서 조금 더 가서 여기 래프까지 갔었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게 아까 보여준 것들이에요. 이게 애니메이션들. 이 애니메이션 해보라는 거 봤죠? 아까 이 그래퍼에 세이지 그래퍼에서 가면 t가 변함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또 뉴턴스 메소드가 어떤 순서대로 가는지 실제로 여러분들 기억나죠? 요 함수하고 요 구간에서 만나는 요 부피, 요 면적을 구하라는 문제 기억나죠?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실제로 그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요 만나는 점 찾는 게 더 힘들었고, 이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하는 게 더 힘들었지. 그림 정확히 알면은 그거는 뭐 여기서 만나는 점, 요거라면 대칭이니까 일단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해서 2배 해주고, 여기서 여기서 요 구간까지 위에서 아래 그냥 빼줘서 접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만나는 점 찾는 게 더 어려운 문제였지. 근데 이 그림 그리면 다 알잖아. 대칭성도 다 알고. 그러면 여기서 요 부분에서 만나는 거 요거 2개만 구해서 2배 해주면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프만 그릴 수 있어도 된다고요. 근데 우리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그래프를 그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프 그리는 도구를 여러분들이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공짜로 주질 않잖아요. 학교에서. 무료로 몇백만 명의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질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가능해진 거예요. 정부에서가 아니라 성균관대학교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수학적 모델링 사업단을 하면서 사회에 기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랜덤, 그래서 그렇게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할 수 있게끔 해왔던 거죠. 근데 그게 다행히 그런 중요성을 이해해서 교육부에서 이제 온라인 교육에 그런 이런 실습을 해야 되겠다. 이걸 사용하면 좋겠다고 한 게 이 프라임 칼리지 사이버랩 프로젝트예요. 2억짜리인데 이게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선취업 후 진학.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대학교에 가려고 그러고 그다음 대학교에 해서 한꺼번에 나오니까 취업들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런 인력들 필요한데 취업을 먼저 시키자. 똑똑한 애들이 대학 다 가는 게 아니라 똑똑한 애들이 먼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시키자. 그리고 걔들이 조금 안정되면 이제 대학을 배우도록 하자. 그러니까 재능은 똑똑하긴 한데 걔들은 이제 직장이 있는 채로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 온라인 교육으로 가능하고 그러면 그 방송통신대학이 그 코리아 내셔널 오픈 유니버시티에서 그걸 커버해야 된다. 그럼 걔들한테 수학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니까 대부분이 또 엔지니어들이라고 그렇게 공고 나온 애들이 여러 가지 좋은 그 삼성전자라든지 뭐 LG전자라든지 취업해 있으니까 그런 애들 그 산업공학과 또 전자공학과 이런 그런 과외들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수학을 먼저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수학 랩을 이제 인트로덕터리 캘큘러스, 그다음 캘큘러스, 그다음 리니어 엘지브라, 그다음 스태티스틱스 랩을 만들었던 거예요. 한 강좌에 한 과목에 한 5천만 원씩 들여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한 게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들어가서 보면 예를 들어 행렬식으로 들어가서 본다. 그러면 행렬식의 정의가 쭉 있고 행렬식의 정의가 있고 행렬식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 행렬식을 실제로 세러스 방법을 이용해서 행렬식을 한번 구해보면 그러면 이 행렬의 행렬식은 240이 나온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배운 다음에 다른 행렬들에 대해서 이거 실행을 해보면 그치? 이게 끝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미적분학 한번 보여줄까요? 미적분학. 야, 자, 이 함수, 이 정의역이 뭐고, 치역이 뭔지. 이건 울프렘 알파랑 연결시켰어요. 울프렘 알파에서 보면 그 도메인이 뭐냐, 치역이 뭐냐. 그러면 요 함수의 도메인이 뭐냐. 도메인 바로 구해지죠? 설명 나오죠. 도메인 레인지는 도메인은 0부터 4까지다. 주체 x가. 치역은 2에서 2 루트 2까지다. 이렇게 구해지죠?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실제로 한번 그려봅시다. 이 x세제곱 마이너스에서. 여기서 C가 변해가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이게 3차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 5차식이면 어떨까? 그리고 2가 아니고 뭐 3이면 어떨까? 실제로 5x 이렇게 바꿔주면 그 바꿔주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요. 4배에 4 플러스 5 스타 5 x의 43승 곱하기 마이너스 5x 플러스 2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칭해 이동한 건 이거고 수평 이동한 함수는 이거고 그리고 x축에 대한 대칭은 이렇고 이렇게 나오죠. 수직 확장을 해보면 그 함수 코사인 x 이렇게 구해줄 수 있죠. 코사인 x가 여기다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줄까? 여기다 4배 스타 해주면 어떤 모양이 생길까? 주기가 짧아지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가 뭐였냐면은 확대하고 축소하라고 그러는 거. 축소하는 거.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미적도 다 이거 다 세이지로 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미적분 전체 다 이렇게 했어요. 그 실제로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지금 벌써 2년째네 하고 있죠. 통계학은 내가 아까 웹자료에다 올려놓은 자료 있죠. 여러분 통계학 그 과목 한 과목이라도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과목이라도 들어본 사람. 잘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지금 수학만 알아갖고는 안 되고 통계학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사회에. 그 통계학, 그 논문 써준 거를 한번 보고 거기 내 웹소 들어가서 보는 걸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나서 느낀 점을 Q&A에 올려놔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사스나 뭐 SPSS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시로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사이버 랩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것들이 이렇게 그 타블렛에서 바로 들어가서 실습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수업도 동영상 강의도 들을 수 있고 계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Q&A에 답도 올릴 수 있고 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책으로 한글 책으로 만들어서 그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영어 버전으로 이제 만든 게 이제 그 외국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제가 굉장히 유니크한 실제로 이게 이제 그런 그 교육 환경을 이용해서 실제로 수업을 하고 이렇게 우리 전자교탁에서 학생들이 노트북이나 타블렛이나 스마트폰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실제로 노트도 하고 실제로 계산도 하고 그러고 질문도 하고 답도 얻고 숙제하고 하는 그런 환경까지 와 있어요. 대충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에 이어서 그 3D 프린팅,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도록 하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